이 부동산 문제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. 코로나에 지친 혹은 코로나 대비가 잘 안 된 불만 때문일까요?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습니다. 네, 2층에도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. 아래층에도 있고. 침실용 화장실. 네.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. 장혜철 평론가님,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, 물론 지난주보다 급락한 수치, 그래프가 이제 내려간 수치는 좀 적어들었지만,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또 이번에도 역대 최저치입니까? 네, 지난주 같은 경우도 37.4%로 역대 최저치였는데 이번 주 다시 36.7%가 되면서 긍정 응답이 가장 낮았고요. 부정이라고 응답한 국민들 58.2%가 되면서 또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. 당연히 이 부정과 긍정 사이의 갭 차이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보통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그 다음에 기계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여론조사 업계에서 쓰고는 합니다.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게 되면서 기계적으로나마 다른 이슈나 어떤 전국 현안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반등하는 반짝 효과가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 30%가 깨지면서 많은 이 대통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좀 긴장을 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기계적 반등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지만 더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2주 연속 최저치를 찍었다는 부분은 지금 그만큼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. 제가 지난주 뉴스탑10 시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무래도 집토끼들,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공수처법이나 다른 개혁 법안을 놓고 좀 미적거리는 것 때문에 떠난 것 같다.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하는 효과는 또 다음 주에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강공일변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감을 분명히 느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잠시 만나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13평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다고 말한 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. 저희가 영상을 차분히 한번 더 만나보겠습니다.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적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이 얘기는 주말 사이에도 많이 회자가 됐고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다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을 텐데 이현정 의원님. 이 부분의 핵심은 여러 가지 논란보다 결국 정부가 좀 대통령과 새로운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임대주택을 좀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, 이게 핵심인 겁니까? 그렇죠.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질문했는 것이냐,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확연하게 이야기했는 것이냐, 이 논란 가지고 주말 내내 청와대와 언론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은,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거는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판단하기가 참 한데,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가 특히 변창흠 지금 후보자가 이제 LH 사장 자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서 지금 동탄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을 대규모 임대주택에 가서 이제 홍보를 한 것인데요. 문제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은 집값 인상이 지방을 다 이어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66주째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거의 5억에 하는 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이 보면 90%는 다 민영주택입니다. 10% 정도 이하가 이제 주로 공공주택인데요. 문제는 이 공공주택이 어떤 면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에 아주 대부분인 양 지금 어떤 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솔직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지금 변창흠 후보자도 보면 본인이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LH나 이런 데 토지에 지어서 분양을 해서 나중에 떠나갈 때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LH에 팔고 가는 이런 양식으로 이제 예전에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있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가면 이 집값은 그대로인데 어디에 가겠습니까?
이제 그렇다 보니 이것 자체만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시중의 여론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영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공주택만, 임대주택만 대안이다. 이렇게 가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이 저 질문했느냐, 안 했느냐,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그게 본질이다, 이현정 의원님. 그런 말씀이시군요. 야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문 대통령 발언 이렇게 꼬집었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100번 양보해서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입니까? 그렇다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? 청와대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, 논란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해당 언론사 혹은 그 발언, 뭐 야당의 일부 정치인까지 다 비판을 했는데 구자웅 차장. 네. 근데 이 서면 브리핑에도 뭔가 국민들의 정서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. 그거 왜 그런 겁니까? 네. 일단 그 청와대가 해명한 시간을 한번 보시죠. 12일 오전 0시 11분. 자정이 좀 넘은 시간입니다. 그렇게 급박한 사안이었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2시 54분, 밤 9시 16분 이 세 차례 서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 청와대가 그 브리핑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발언, 사인 가족 발언이 아니었다. 예. 질문이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13평에서 사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서명 브리핑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언론이 조금 잘못 보도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대통령이 과연 그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느냐. 13평 임대아파트 돌아보고 이제 충분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환상을 심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. 4명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청와대는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, 대통령에게 향하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면 브리핑을 자꾸 내놓은 것이 아닌가. 어떻게 보면 국민이 느끼는 어떤 괴리감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예. 청와대가 이토록 화들짝 놀라서 3번이나 해명을 하는 걸 보면 청와대 스스로도 이 13평 임대 아파트에 4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청와대 해명을 믿어준다 치면 예. 그럼 변창흠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로 임대 아파트를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청와대가 3번이나 해명할 정도의 잘못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고 변창흠 지명자만 했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?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이끌어갈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13평에 4가족이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 안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관 지명자가 이런 말을 한 게 맞다면 그럼 이것도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세 분은 뭐 공통적으로 지금 부동산의 현실 인식이 또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조성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그 발걸음을 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4인 가족이라는 말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4인 가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, 이제 아이들 2명을 굉장히 키우고 있을 때 그 방 소개를 할 때 보면 약간 복층 구조로 이렇게 빌트인된 가구 구조가 있었어요. 위에는 침대가 쓰고 밑에는 이제 책상을 쓰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이 갑자기 둘이 생겨도 신혼부부가 하나 아이를 키우다가 또 하나의 애가 생겨도 잠깐 동안은 거주할 수 있겠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거 사다리를 또 얘기하셨어요. 그래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더 넓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. 예. 근데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지금 얘기하니까 마치 이 4인 가족으로 충분한 13평 아파트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18평형 아파트인데 뭐 18평형 아파트로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강민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명하지 마시고 대통령하고 기자들을 한번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대통령한테 좀 질문할 수 있게. 그럼 대통령 한마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기승전 기자회견입니까? 아니, 그러니까 기자에서 좀 물어볼 수 있게끔 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13평, 18평, 4인 가족 논란 주말 사이에 꽤 뜨거운 이슈였는데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습니다.